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오늘부터 월요일 이 시간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월요일 9시 30분도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금리에 관한 우려감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연준이 사실상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시 자체는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금리에서 빠진 시선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관한 실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번 주도 예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골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999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는 주말 사이에 주춤하는 흐름도 이어졌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35,000달러 선 위로 현재는 올라와 있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또 34,000달러 선에서 머무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져 갈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좀 소강된 분위기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 살펴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시세는 좋은 흐름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2,000달러 선 육박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9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들도 주말 사이에는 반짝이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2%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지갑 동향들도 잠시 뒤에 살펴드릴 테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솔라나 시세도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40달러 선 넘어지면서 4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이제 알트코인 랠리가 오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 많이 가지실 텐데요. 관련한 의견들도 제가 잠시 뒤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도 현재는 0.5%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이렇게 초록불 보이는 종목군들 현재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전해질 건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뤄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대형 지갑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축적해 왔다라는 하나의 데이터 분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리플 역시도 고래들이 알트코인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지갑 동향들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FTX 매도 토큰 영향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뜬 속보에 따르면 자, FTX 사건의 주범이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무려 115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형이 감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형이 확정이 되면서 그가 감옥에서 100년 동안이나 살게 될 것인지 많은 투자자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비트코인 ETF가 과연 어떤 것인지 왜 투자자들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펀더멘탈적인 분석들도 오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지영의 인사이트 잠깐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오늘 정해놨던 이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최근 암호화폐 뉴스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뉴스 누구보다 발빠르게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뉴스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또 암호화폐 뉴스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들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함께 팔로우해보는 시간들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샘 뱅크먼 프리드의 형이 115년형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7개 혐의에 관해서 모두 다 법적인 조치를 물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이었던 권도형 대표 역시도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샘은 계속해서 항고를 하겠지만 결과적인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들은 일단 FTX 거래소는 파산이 됐는데 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토큰 물량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뭐 일시적인 충격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투자자분들의 우려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곤체인이다라고 하는 한 분석가가 FTX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에 관해서 시장에 내놨던 그런 물량에 관한 하나의 지갑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기 쉽도록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루곤체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FTX가 총 110만 달러의 솔라나와 또 이더리움은 7,183달러 상당의 물량을 매각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FTX가 보유했었던 토큰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라나, 이더리움도 있고 매틱도 있고요. 링크 코인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시, 스왑과 같은 또 디파이 토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을 이제 매각하는 동향들이 시장에 일시적인 이제 매도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의견들을 좀 살펴보자면 FTX의 이러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또 제시한 하나의 지표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자금 유입들,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었던 자금 유입들의 상당한 양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일단 우리가 35,000달러라는 아주 큰 저항선이 돌파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랠리들이 좀 이어질 것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글래스노드에서는 장기간 침체됐던 스테이블코인 시장 회복의 움직임은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금이 얼마나 유입이 됐고 어디에 유입이 됐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영역이 USDT, 그러니까 테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영역들이 빼곡하게 잘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순유입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 플러스 구간에 진입을 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투기적 자본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늘어갔다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설명해 준다라는 이야기도 글래스노드 함께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동성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뉴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우드 관련된 뉴스 체크입니다. 캐시우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또 자산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캐시우드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한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의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또 산타 랠리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나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국채 관리를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제시하기도 했고, 몇몇 분석가들은 디플레이션에 관한 경고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캐시우드 역시도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관한 경고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해지 수단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머린 토크머니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기관들이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이 많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오는 하나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에 관한 도래 역시도 현재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디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될 경우에 자산 변동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투자 자산에 관한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하나의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에서는 금보다 더 나은 해지 수단이다라는 인터뷰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텐데, 최근에 알트코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단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또 이러한 내용들 역시도 분석가 분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른데요. 코인게이트의 한 리포터 분석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러한 알트코인 마켓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좀 주도했다라고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여기 위에 있는 차트를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랠리가 좀 이어져 오려면 하나의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라인들을 주목을 해보시면은 그 저항선을 이제 알트코인들이 돌파를 해주면은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의 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1년 동안의 시장 구조에서 탈피를 한 이후에 첫 번째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고 현재 힘을 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넘어서느냐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알트코인의 랠리들을 함께 좀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또 다른 코인인 이더리움 역시도 이제 비트코인의 랠리만큼은 따라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굉장히 이제 상승률이 느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승률은 굉장히 느리지만 대형 지갑에서 6개월 동안 이더리움을 축적했다라는 게 이제 포착이 된다라는 센티멘트의 분석도 현재 내놓은 상황이고요. 이 지표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표가 각각 어디를 해당하는지 그 영역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과연 이 고래들이 대형 지갑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축적을 했는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는 리플에 관한 겁니다. 리플이 지금 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대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주간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센티멘트 분석에 따르면 대규모의 리플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달까지 고래 거래수가 무려 106%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고래 거래수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영역들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간의 동향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또 그간의 동향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달 현재까지 고래 거래수가 106% 증가를 했고 11월 달에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리플 거래가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들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리플에 관해서는 이제 승소의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되면서 펀더멘탈적인 이슈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크립토 시장에 관한 뉴스들, 또 외신 기사들부터 국내에 있었던 다양한 분석가들의 이야기들까지 저와 종합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셨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눠보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에 열광하는 이유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장기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ETF에 관한 또 이해도가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혹시 모를 또 새로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또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 반려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전략가들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더블록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제시를 했었는데 What is a Bitcoin ETF라고 또 헤드라인을 걸어놨습니다. 도대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어떤 것이고 왜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기다려지는 하나의 호재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비트코인 ETF는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선물 ETF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 선물 ETF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한다라는 게 사실 생소하신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상으로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선물 비트코인 ETF 역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에 관한 스퀴즈들, 선물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실질적인 현물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ETF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락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선물 투자를 한다라는 데는 좀 리스크가 아무래도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 선물 시장 역시나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기 때문에 급변하는 변동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위험성, 리스크들도 불편함도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선물 ETF는 미국에서 이미 승인이 되고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는 건 바로 이 현물 ETF입니다. 자,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재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노출을 제공하는 상장 지수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현물 ETF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상 현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승인이 돼서 비슷한 상품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관 대상일지라도 현물 비트코인 ETF는 이미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 뉴욕에서 언제 상장이 될 것인지 그에 관한 권한이 있는 SEC의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현물 비트코인 ETF,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관해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이 ETF에 관심을 갖는 이유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더니 일단은 접근 편의성에 관한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류 투자자들, 그러니까 증시 활동을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는 게 사실상 좀 번거로운 일일 텐데요. 이렇게 접근 편의성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비트코인 ETF를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포트폴리오에 다각화가 있습니다. 많은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좀 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금의 시세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금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을까에 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ETF 상장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들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주류 수용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규제 감독을 같이 써놨는데요.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제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SEC에 어찌 보면은 ETF
상품 자체는 관할하에 들어갔다라는 게 그간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의 유일한 리스크다라고 여겼었던 이제 규제 불확실성 혹은 내 투자 자산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SEC에서 어찌 보면 보증을 해주고 이 상품을 구입하도록 허가를 내줬던 거기 때문에 이 ETF,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ETF 상품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들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자체가 이 주류 시장에 편입이 되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될지 여부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자금 유입들도 증폭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들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종류의 ETF라고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뭐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도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좀 시장의 트리거, 시장의 궤지장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미국에 상장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ETF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더리움에 관한 선물 ETF도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차후에 추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 또 반려가 된다면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비트코인 ETF가 반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격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한 분 한 분 분석가분들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CEC의 캐피탈 암호화폐 거래 고문인 로랑 크시스가 하향 움직임을 보고 3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ETF가 굉장히 승인이 이번에도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상당한 실망감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실망감들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크게 폭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는 하락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하락폭이 25,000달러까지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도 반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또 승인에 관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라인 웨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일전에 또 그레이스케일과의 다양한 또 SEC와의 소송 결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ETF의 부재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승인의 여부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이거나 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분석가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반려가 돼서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은 계속 존재할 거기 때문에 큰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덧붙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얼마 뒤면은 ETF가 승인이 날지의 여부도 알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여부를 놓고의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양한 분석가들의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이트도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